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복력을 지난주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아주 주가도 크게 내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행스럽게 주가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4일 연속 반등은 금년 1월 23일이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여하튼 주가가 나름 힘을 좀 되찾아가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 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중국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알려진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계기, 지난 금요일장에 반등에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론 전달보다 좀 낮아졌지만 2주 전에 나왔던 예비치보다는 상당히 그나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도 좀 주시장에서 호재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주가를 좀 올라갈 때 떨어진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은 IT라든가 흔히 여기서 이미소비재 아주 종목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성장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난주 내내 좀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제약은 꾸준히 올라갔고요. 반면에 방어적 섹터죠. 흔히 얘기해서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약간 좀 소외되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치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이래, 즉 그러니까 45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6.5%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뭐 빠른 속도로 내려가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는 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와 반대 같이 그 기대 심리가 안 좋으면 불안하면 물가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가 났고요. 연초 대비를 보면 나스닥은 여전히 10% 두 자릿수지만 S&P 500과 다우지수는 5에서 6% 수준의 연초 대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S&P 500 기준을 보면 저희가 목요일 날 기준,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보여드렸다시피 S&P 500의 조정 국면이 탈피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10% 반등했는데요. 5,750선이 200일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는지. 1차 고비는 5,500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상으로 끝났는데요. 5,700, 200포인트 정도 남짓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4일 연속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물론 강세장에서는 뭐 시장 끊임없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여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전히 지금 좀 부진한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S&P 500은 조정홈 탈피했지만 나스닥 아직 거리감이 있는데요. 최근 30년간에 이런 시기라면 특히 봤습니다. 특히 조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씩 지난 금요일까지 1%씩 4일 연속 상승한 것이 4번 있었습니다. 4번. 예, 물론 기대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그림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 2주일 동안을 봤는데요. 밑에 보시면 포지티브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상승 확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봤을 때 4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씩 4일 이상 계속 올라갔을 때면 약간 뭐 긴 흐름이 아니라 짧은 구간에서 보면 약간은 승무르기, 다소는 진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일째 되면 약간 플러스도 났죠. 평균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강 상태에서 약보합세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 확률이 앞으로 2주일 동안은 크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평균 40% 정도는 올라갔지만 나머지 60에서 65% 정도는 주가 좀 쉬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여전히 좀 무리한 매매 자제하셔야 되겠고 늘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표도 호재였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 이런 IT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이 이뤄졌다라는 것도 괄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부담스러운 건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아까 기대 인플레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다 4일 이상 오른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감, 단기적 고점 부담감 그것을 안고 가야 되겠네요. 자, 성장주 중심의 상승 바로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 상승 이제부터 시작. 테슬라는 지난주에 작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5월에 이제 도지 정부 효율부 활동을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밝힌 후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지난주에만 20% 이상 좀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아주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사람들이 물론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소원했던 것은 테슬라로 해서 온전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였는데요. 그런 사람 말을 여기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부터는 일을 엄청 줄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그것도 시간 단위로 보면 아주 조금만 하겠고 온전히 테슬라 일에 집중하게 나왔던 이후부터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뿐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애널리스트는 그 웨드부시 한 명만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표 주가를 한 10군데 이상 내렸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반등하는 것은 실전에는 상관없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실망감에서 다시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호재, 뭐 굳이 따지면 호재 있었죠. 뭐냐면 미국의 교통부에서 자율주행 규제에 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한 그렇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뭐 확실하게 제거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했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이동성을 높이는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3가지 원칙의 입장에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테슬라는 지난 주말에 9% 포함해서 네. 주간 단위 20% 가까이 중공은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로보택시 이제 힘을 낼까요? 뭐 기대는 봐야겠지만 말씀드렸 지금은 아직은 말의 향연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그렇지만 테슬라의 월가의 투자액이 여전히 냉랭한 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최소한 10곳 정도의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기술주, 또 성장주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종목도 오랜만에 우리 월가이드에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만 20% 이상 오른 팔란티어가 궁금해. 자, 팔란티어가 4일 연속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팔란티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종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작년에 상승률 1위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2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도 뭐 3% 가까이 올라갔을 텐데요. 그러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이 주식이 124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달러, 그러니까 10% 정도까지 초근접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크니컬로 봤을 때도 상승 패턴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4달러 돌파도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해당 기술 분야의 핵심 기업인 것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방위산업이라는 거 하면서 결국은 각종 규제 그리고 AI에 대한 도미넌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 미국 중심의 소위 팔란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방위로 좀 확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절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성장성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 방송에서 제가 뭐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뭐 주위에서 여러분들 친구 지인이 팔란티어로 돈 벌었다고 해서 주식을 사셨다가는 낭패 볼 가능성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124달러 같지만 이번 하락폭이 거의 45%까지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 자체는 주가 오른다 안 오른다는 떠나서 그런 의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스타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5일입니다.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당 이익은
83센트에 매출은 8.62달러가 나오겠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주가는 114달러지만 목표 주가 평균은 87달러라 수준에 불과하겠고요. 2월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치 아주 강할 때까지 일제 목표 주가 올려갔지만 3월 이후에는 또 최소한 4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긴 호흡으로 특히 팔란트는 단 한 주를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한 스타디를 하고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4달러 초근접한 팔란티어 알아봤고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라.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GE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번 주에 콕 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냥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보잉에도 들어가고 또 군사용 전투기에도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품목은 결국 워낙 전 세계에서 독과점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빠져나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결국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세상 정부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에 충실하신다 그러면 결국 방위 산업이나 이런 쪽 거기에 핵심 기업인 몇 개들 아니면은 이 GE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아니면 ETF를 통한 ITA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만 잠깐 보여드리면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221달러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상당히 위에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 10% 정도 아래에 있다. 당연히 안정성은 이런 주식이 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